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욕구와 자제력이라는 제목으로 마인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욕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욕구가 필요하지요. 욕구가 없으면 뭐 삶의 의욕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욕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자제력. 여기 자동차가 나오는데 좋은 자동차는 엔진의 성능도 좋아야 되지만 어떻습니까? 브레이크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제 시험 주행을 할 때 보면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를 이제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엔진을 이기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불량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다시 생산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브레이크가 있으십니까? 우리 어르신 분들은 이런 브레이크가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제어 장치,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네오 톨스토이 작품인데요. 이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 아주 유명한 이제 작가죠. 이제 이 바훔이라는 이 주인공은 이제 가난한 이제 사람인데 자기도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소작농이니까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죠. 그래서 자기 꿈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논이나 밭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내 땅을 가질 수 있을까? 내 땅을 가져서 거기에 고추도 심고 마늘도 심고 파도 심고 상치도 심고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어서 또 부자가 되고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 바훔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얼마간의 땅을 이제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그런데 또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이제 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했는데 소문에 어느 도시에 가면 그 촌장이 있는데 그 촌장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 동안 걷는 걸음만큼 걸어서 돌아오는 그 면적을 자기 땅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라는 뭐 그 고을은 어마어마한 면적을 가진 땅을 가진 그런 동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바움이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그 촌장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찾아온 경위를 이야기하고 거기도 이제 일정한 금액을 이제 지불해야 돼요. 뭐 전혀 뭐 그냥 공짜는 아니죠.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촌장과 그 마을의 그 유지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그런 데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해서 막 걸어갑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죠. 아 여기도 이제는 내 땅이 되겠구나. 저기도 내 땅이 되겠구나. 야 여기는 목장을 해야지. 여기는 밭을 일궈야지. 그래 이제 해가 이제 점심 낮을쯤 됐습니다. 아 이제는 뭐 덥죠. 이제 입고 있던 옷도 이제 위에 이제 외투도 좀 벗고 움직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길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다 보니까 좋은 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기까지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돌아오는데
아니 이제 오후가 이제 돼 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갔다가 그냥 오면은 면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좀 이렇게 면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이제 돌아와야 그 넓이가 있어야지요, 땅이.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제 바쁜 거예요. 오후 되니까 이제 해가 넘어갈 때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뛰어가지고 이제 그 촌장님이 기다리는 그 언덕, 그 바위 언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해가 곧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숨이 턱까지 이제 찼지만 그래도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뛰어가서 이제 촌장님에게 아, 이제 도착했다고 촌장님도 막 박수를 쳐주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넘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서 엎어져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움을 위해서 이제 한평남짓 이제 그 묘 하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의 욕망이 얼마나 정말 이 한계가 있습니까? 땅이 뭐 1000평이 있으면 만족합니까? 1000평이 있으면 10,000평이 있고 싶고 10,000평이 있으면 10만 평이 있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정말 욕구가 있죠. 예. 욕구가 없으면 뭐 사는 재미가 없죠. 먹는 욕구, 잠자는 수면욕, 식욕, 수면욕, 명예욕. 또 뭡니까? 식욕, 수면욕, 명예욕, 또 이제 성욕, 뭐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의 특징은 제한이 없다는 거죠. unlimited. unlimited. 제한이 없다. 욕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바움의 마음에 땅이 뭐 자기가 적당하게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충분한데 그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한계를 뛰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한평남짓 땅을 취하는 그런 바움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욕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1,000,000원을 벌고 1억을 벌면 만족합니까? 끝이 없죠. 욕구와 어떤 거예요? 욕구는 이제 많은데 우리가 능력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능력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욕구 불만이라고 합니다. 욕구 불만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절제력 이게 굉장히 인생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그런 어떤 사람이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고 막상 군에서 이제 제대를 하니까 뭐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적장에 경비를 이렇게 하면서 가난하게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가난하게 그래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난하지만 아이들도 정말 아빠와 엄마와 이런 마음을 나누면서 아빠 우리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전 아빠가 좋아요. 마음을 나누다 보면 정말 가난하지만 정말 행복하지요. 그래서 야적장의 일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어느 날 군대에서 그렇게 자기가 모시던 이제 그 장군님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깍듯이 인사하고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장모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까지 사느냐고 하니까 야적장에 그냥 경비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내가 정말 내가 이제 제대를 해서 나도 큰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자네같이 유능한 인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재과에 과장의 자리가 있는데 자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이분에게 이제 이분에게 이제 과장 자리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과장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어리한 이제 빌딩에 이제 그 사무실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삶이 달라진 거죠. 양복을 입고 월급도 전에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300만 원 또 그에 준하게 이제 과장 이제 직책에 준하게 이제 400만 원 이제 월급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 이제 사정도 좋아지는 거죠. 삶도 풍성해지는 거지요. 전에는 외식도 자주 못 했는데 외식도 자주 하게 되고 삶이 이제 넉넉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겠죠? 예. 점점점 월급도 이제 많아지고 이제 삶은 좋아졌는데 이제 무슨 이제 일이 생겼냐면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 친구들 좋은 운동화 신고 다니는데 나도 메이커 있는 좋은 운동화를 좀 사주세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운동화가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비싸잖아요. 좋은 거는 그냥 시장표 그 운동화는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삶은 좋아졌는데 아이들의 이제 욕구도 점점 높아진 거예요. 좋은 운동화, 또 좋은 옷, 메이커 있는 좋은 옷, 그냥 뭐 그래서 다들 뭐 시계도 뭐 좋은 거 이제 그러면 400만 원을 벌지만 이제 씀씀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씻는 것도. 그래서 삶은 부유해졌는데 결국 그 과정에 아이들과 부모 간에 불화가 생기고 얘야 전에는 이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운동화 한 컬레로도 우리가 행복했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이런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이 불행하냐 하고 이제 가정이 참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죠. 우리 이제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달러, 3만 불 시대가 왔죠. 저는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보면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국민 소득이 목표라고 해가지고 100억 달러 그 수출 목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럼 100억 달러, 야, 이거 100억 달러가 어마어마한가 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수십 배의 그런 수출을 하고 있죠. 상상할 수 없는. 그때보다 우리가 수십 배나 행복해졌습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냐는 거죠. 삶은 엄청나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릴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돈이 귀했어요. 돈이 다 어디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귀했어요. 정말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행복했다는 거죠. 행복했는데 지금 또 행복하십니까? 물론 지금 또 행복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한 만큼 행복도 그만큼 비례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 우리나라 성인 행복 지수가 59점입니다. 59점. 2015년 발표인데 지금 뭐 약간 좀 몇 년 지난 거라서 그래도 참고는 충분히 되시겠죠. 네, 143개국 중에 118위, 이 100위 안에도 못 드네요. 우리나라가 제가 미국에도 한 가봤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인터넷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 이래 가봤는데 그는 와이파이가 안 뜨면 거의 와이파이가 잘 안 떠요. 또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 가게 하나 가는 것도 엄청 불편하고요. 예. 우리는 뭐 조금만 나가면 가게도 있고 뭐 쉽게 사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외국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성인 행복 지수 한국이 118인데 1위는 그럼 어딨냐? 1위는 엘 콘드로 파사. 이거 뭐 너무 이제 나라 이름도 참 어려운데 1위가 엘 콘드로 파사. 어떤 작은 섬나라라는 거죠. 경제 성장이나 경제의 부함이 행복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행복 지수와 같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또 출세하고 진급하고 이것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고 행복 척도는 뭡니까? 행복의 척도는 바로 마음의 세계에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욕구가 90이라면 브레이크가 마음의 브레이크가 그 90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부하게 살고 삶이 넉넉해도 우리는 욕구 뭐라고요? 욕구 불만이 되면 불행하죠. 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하잖아요. 나는 왜 옆집 아저씨는 500만 원 버는데 나는 왜 200만 원밖에 못 버나. 그래서 늘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게 있는 그 200만 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브레이크를 가지고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옛날에도 가난했지만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부와 이렇게 부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없으면 있어야 되지만 경제력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에서 그런 소소한 행복을 찾으시고 사신다면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그런 행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